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하나씩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가면서 우리가 쭉 기술을 해보면은 종합적으로 이 사람 사주를 쭉 얘기해 줄 수 있는 스토리가 만들어지겠지. 처음에는 딱 몰랐는데 순서에 입각해서 하나씩 쭉 적어. 그러니까 초보 때는 한 번에 이걸 그냥 쫙 내가 뭐 프로처럼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옆에다가 간명주 옆에다가 이 사주의 문제점을 쭉 나열을 한다고. 없는 오행해가지고 뭐가 안 좋고 얘는 용신이 뭐고 기신이 뭐고 쭉 적으면은 그게 하나의 부분적인 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말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당신 성향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뭐 당신이 추구해야 될 것은 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알고 싶어 가지고 뭐를 알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이제 메모를 해놨다가 그 부분을 이 사주를 보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질문 받고 얘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면 되죠. 그리고 또한 이제 이것도 토가 많이 편고된 사주인데 편고된 사주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운으로 몰려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부분 때문에 그 편고된 그 사주 때문에 없는 오행의 문제점이 반드시 발생이 되고 또 너무 많아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 부분도 정확히 건강하고 그걸로 인한 문제점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니다. 특히나 지지에 이제 앞으로 오행이 이제 만약에 이게 묘가 아니라 여기가 이제 기축이라고 치자고. 그러니까 요 오행 이 4개 중에서 3개가 같은 오행이고 1개가 다를 경우에는 그게 패가 난다고 그랬다고. 그러면은 요 부분이 만일에 하면은 궁성이 깨진다고 그런다고. 궁성이. 이게 만약에 톡이었다 그러면은 그럼 그 궁성이 깨진다는 건 뭐냐면은 궁은 이게 이제 자식궁이니까 자식운이 약할 수 있고 성은 식신이지. 식신 여자한테는 자식이 되지. 그럼 자식운이 이 사람은 약한 거지. 그리고 여기가 만일에 벼 있으면은 여기에 궁성이 뭐냐. 요거는 이제 직업궁이니까 직업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부모궁이 깨지는 거고 형제궁이 깨지는 거고 여기가 되면은 배우자궁이 깨지는 거고 여기가 하면은 조상궁이 깨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조상궁 깨지는 건 뭐 조상을 일찍 떠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럴 때는 궁하고 성은 재가 되면은 재물 그 다음에 남자한테 여자가 되고 관이 깨지면은 여자한테는 관이 되고 남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설명을 해줘야 된다. 지지는 4개의 오행 중에 3개가 같은 오행이고 1개가 다른 오행일 때 그 다른 오행은 깨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사주를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상신이 있으면은 일단 기본은 가요. 기본이 간다고. 즉 우리가 재가 있는데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먹고 살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본다고. 역으로 식신 상관이 있는데 재가 있으면은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용신이 있으면은 상신이 있는지 상신이 없고 이제 기신만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깨지는 거지 이거는. 만일에 여기가 정화가 아니라 을축이라고 치자고. 그러면은 목국토 되니까 이거는 상신이 없이 기신이 있으니까 재물을 하는데 재물을 많이 분탈당하는 거겠지. 내가 뭘 하면은 동업자가 내 거를 뺏어가는 거겠지. 저 끝에 만약에 식신이나 상관이 뜨면요? 여기 이제 화기운이 있다 그러면은 얘가 얘를 극하는 것도 있지만 얘가 생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지.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패가 나지는 않지. 그래도 이게 극하더라도 바로 옆에서 극하는 게 더 세겠지. 때려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재물 버는 것도 있지만 지가 돈을 막 쓰는 것도 있어. 그래도 갑이다 을이다. 그렇지. 이 만약 갑이 됐으면은 갑기합이 되겠지. 그러면 재물을 한번 잃고 여기 뭐 화기운만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만약 재가 있으면 갑기합되고 이거는 상관없고 그래도 재가 하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생 살면서 자기 돈 조그만 거 하나는 한번 잃겠지. 합이라서. 합의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설명을 해줘야지. 합에 의해. 그래도 재물이 없어지진 않지. 만약에 기가 아니고 다른 토. 뭐 토기운이 있다 그러면 무토가 있다 그러면은 목국토 하겠지. 그러니까 얘하고 합을 하겠지. 그렇게 되면 또. 아니 여기가 화고. 여기 화 있으면은 여기 있으면은 무토가 있으면 목국토 되니까 재물 하나 잃을 수는 있지. 저기 하지만 또 생해 주는 게 있으니까 상신이 있는 거니까. 화생토. 그렇지. 근데 멀리서 생하는 것보다 가까이서 극하는 게 더 저 멀리서도 저렇게 생해 주는데 그 결속력이 얕지. 그래서 사주에서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도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거꾸로 여기가 목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 화가 있으면 목생하고 화생토가 되니까 좋겠지. 가까이에 있으니까. 얘가 얘를 생하고 얘가 얘를 생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 멀리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화가 있고 여기에 목이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기에 목이 있고 화가 있는 사람도 있다. 이 팔자가 그래서 다 다른 거라고. 그럼 저 영향력이 별로 없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좋은 그냥 그 위치에 제가 내 돈을 그냥 분탈하는 게 훨씬 더 센 거지. 그러니까 같은 기운이 사주에 있더라도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천차만별로 다르다고. 사람들하고 열심히 놀기도 잘할 거고 근데 재물은 또 깨는 게 더 강하겠지. 이거 패가 되는 거지. 이건 패. 근데 여기에 목 기운이 있고 화기에서는 목생과 화생토하니까 이건 성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이제 그런 것들의 경중을 살펴서 보는 게 사주 간명이라. 그러니까 자평진전을 나중에 이제 공부해 보면 이런 위치에 따른 거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게 서로가 유정하냐 무정하냐 뭐 유력하냐 무력하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그리고 여기서도 나중에 나오지만 이 천간에 있는 것들은 지지의 뿌리를 둬야 내가 제대로 쓴다고 한다고. 뿌리가 없이 그냥 명목상으로만 있는 것들은 그게 크질 않아. 활용하기가 크고 재물의 크기가 크질 않은 거지. 그리고 천간에 있는 것은 지지에 있는 것은 천간에 비로소 투출돼야 그래도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기운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따로는 보지만 다 연관관계는 다 가지고 있다. 지지는 천간에 있는 게 뿌리가 돼주고 천간은 지지에 있는 게 나가서 내가 뭔가 그때 한번 발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부분이다. 여기는 우리가 외부적으로 내가 실제 행동하는 거고 여기는 내향적으로 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특히나 관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나서서 뭘 해야 되는 거니까 관은 이 지지에 있는 것보다 천간에 투출돼야 내가 비로소 뭔가 좀 할 수 있는. 근데 뿌리가 있어야 된다면. 뿌리가 있고 뿌리가 있어야지. 뿌리가 없는 관은 이제 명목상 그래도 그럴 때 보이는데 속이 빈 거지. 속이 빈 거지. 바지에 바지.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바지 사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요 일간은 이 지지의 뿌리를 좀 둬야 돼요.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은 자기가 힘이 없으면 자기가 뭘 갖질 못한다고. 재물도 내가 가서 뺏어와야 되는 거고 명예는 나를 치고 들어오는 기운이라고. 그게 관살은 나를 치는 기운이니까 그걸 이겨내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간이 힘이 있어야 돼. 근데 인격은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강한 격이니까 그거는 너무 강하면은 안 좋지만 그 외의 것은 일간이 일단 왕.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신강신약이 그래서 나온 거라고. 근데 이거는
우리는 좋고 나쁨을 일간의 왕세로 보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신강할 경우에 뭐가 자기가 뭘 할 수 있으니까 신강하냐 신약하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주에서는 이제 혼잡된 사주, 혼잡된 사주는 그렇게 깨끗하게 보질 않는다고. 사주는 좀 청하게 한 기운으로, 만일에 여기가 그 식신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도 식신이 투출되고, 여기가 정관이 있으면 정관이 투출되고, 이런 식으로 좀 그 클리어한 걸로 돼야 되는데, 여기가 정관이 있는데 여기가 칠살이 투출됐거나, 칠살이 있는데 정관이 투출해서 관살 혼잡이 되거나, 그 다음에 여기 그 식신이 있는데 상관이 투출돼가지고 식상이 혼잡됐거나, 이런 것들은 깨끗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두 개를 다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한 가지 길로 가는 것보다는 약하다고 보는 거죠. 그럴 때는 혼잡된 거는 혼잡된 거가 해소될 시기에 내가 발복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혼잡된 거를 내가 수용해가지고, 관살 혼잡이지만 여기 식신이 있어서 이거를 제해버리면은 그때 발복할 수 있는 거고, 인이 있어서 관살 혼잡을 내가 흡수해버리면 그것도 좋은 거고. 근데 관살 혼잡을 부추기는 재가 있어서 재생 관살이 되면 그건 폐가 큰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라. 그러니까 이 논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그 명확하고 간단한 논리야. 근데 이 부분을 내가 다 입력을 해가지고 사주 볼 때마다 이거를 한꺼번에 다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숙달 과정이 이 이제 사주 푸는데 뭐 잘 푸느냐 못 푸느냐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처음에는 그거 있잖아. 그거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지. 들어는 봤고, 들어는 봤고 배우는 했는데 야 이거 왜 이렇게 한대? 그게 생각이 안 나지. 그거는 여러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막 적으면서 그거를 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보면은 쭉 풀어나갈 수가 있지. 이거는 식신이 정원 상관이야. 그래서 이 십성 보는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할 게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주에서는 십성하고 육친은 반드시 성공이 같이 가지 않는다.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육친적으로도 다 행복할 거냐? 그건 별개다. 나랑 행복할 거냐? 그건 아니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혼할 사람은 이혼하고 사별할 사람은 사별하고, 아무리 내가 육친적으로 잘 맞는다 하더라도 내가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고, 그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육친과 십성은 개별적으로 봐서 명절히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사를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볼 적은 있어요. 12신사를 뭐 그렇게 여기에 그 대입할 필요는 없고, 일반 신사에서 이제 육친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 신사를 할 때는 원진살 정도 그 해주면은 잘 맞고, 그 다음에 역마살, 기살 요 정도 해주면 되고. 백호살은 뭐예요? 백호살은 뭐 백호살, 그 다음에 괴강살 해가지고 이제 그거 되게 강하고 엄청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 괴강이라고 하고 어떤 사주에 뭐 괴강살 없는 게 별로 없고 백호대살 없는 게 별로 없으니까 무진 뭐 경술 뭐 이런 것들 백호대살이니 뭐 그런 걸 굳이 대입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오히려 그거보다는 요 일간이 내 뿌리가 강하면은 내가 강하게 뭘 추진한다고. 그리고 월지의 뿌리가 그대로 있을 때, 만일에 묘월의 간목이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양인이라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강한 기운이죠. 그러니까 월지는 다른 데보다 두세 배 정도 강한 기운으로 있다고. 을목의 묘도. 을목의 묘는 이게 비견인데 이것도 강하겠지. 같은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게 백호대살 무슨 뭐 이렇게 괴강살로 보는 것보다 이 월지에 가지고 있는 월 비견이나 월 겁재로 가지고 있는 게 제일 강한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오행으로 가지고 있는 게 더 강하겠지. 그러니까 여기보단 여기가 강하고 여기가 더 강하고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가까운 쪽에서 원령이 1번, 그 다음에 일지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없으면은 지장간에서 이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까지 봐요. 그래서 지장간을 다 보내는 게 이 천간에 있는 것들이 지장간의 뿌리가 돼주는 거니까. 원령에 있는 게 제일 센 거면 두세 배 정도라고 제일 센 거면 그러면 뿌리가 완전히 센 거네. 센 거죠. 그러니까 재를 쓰는 일주에 있는 것보다. 그렇지. 여기가 더 세지. 그리고 여기에라도 있으면 여기에 만일에 여기 없는데 여기에 갑인일주다. 그러면 이것도 되게 세지. 근데 원령이 무조건. 여기에 인월이 있는 게 더 세겠지. 계절. 그러니까 사주는 계절 학문이기 때문에 계절을 득하는 게 제일 센 거라고. 간목은 봄이고 경금은 가을이고 이렇게 자기 계절을 득하는 게 제일 센 거지. 근데 세다고 좋은 건 아니래. 여기 묘월인데 이게 너무 세. 근데 이 세고 옆에 센 상태에서 재가 많다. 그럼 다 극하지 안 좋지. 목국토? 그 목토가 되니까. 그 토들이 다 저거 되잖아. 그렇지. 그럴 때는 여기 센 놈을 해주는 화기운이 있고 식상이 있으면서 재가 있어야 되지. 만약에 인묘진 해가지고 만약에 진이 있어요. 인이 있고. 원령, 그러니까 월지가 인이고 만약에 일지가 진이에요. 그럼 인묘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묘진이 다 있으면 그걸 방합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게 더 세겠지. 인묘진이 있으면은 국을자 쓰니까 거기서 올라왔으니까 더 강하겠지. 강함은 뭐냐고. 그러니까 사주는 좀 강해야 되지만 강해도 또 왜 강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강한 사주는 강한 사주만큼 만일에 여기 이제 양인격에 이제 강한 기운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는 갑신이라고 이렇게 살이 있으면 좋다고. 양인은 살을 보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이런 애는 재물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애는 만일에 경찰이나 검찰이나 강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애야. 얘는. 그런 쪽 직업을 하면 얘는 되겠지. 군인이나 의사나. 근데 이런 애가 여기에 만일에 신이 없고 그러니까 재가 토가 있고 다 토가 있다. 이거 다 깨겠지. 목국토. 그렇지. 그러려면은 여기에다가 갑에다가 갑오에다가 상관이 있으면서 토가 있으면은 목생화 화생토가 되겠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주는 구성이 어떻게 짜여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어떻게? 목국토 해버리면은 일지도 날아가고 시지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갑진에 있고 여기 술이 있고 묘월에 여기에 또 여기도 또 진이 있다. 목국토 다 때리는 거죠. 그 좋을 게 없지. 저 묘 힘이 좋네요. 10만 주면 뭐 하냐고. 10만 주면 뭐 하냐고. 10만 주면 구성이 제대로 잘 짜여져 있어야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센 애들은 관이나 살이 있어가지고 이걸 제어해야지. 이걸 하지 못하게끔. 갑신이나 유금이 있어가지고 묘유충 해가지고 이걸 때리구나. 그렇게 하면 내 재물을 지키지. 아니면 화기운이 있어서 목생화 화생토로 생해주거나. 그거 살피는 거라고 결국. 그러니까 사주 구조는 이 구조를 가지고 하나씩 살펴서 보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사주 원국을 푸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사람의 그릇이란 말이야. 그릇.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릇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을 어떻게 살 거냐. 그게 운에 따라가서 살 것이다 이거지. 그럼 첫째, 이 그릇이 이 운을 잘 받아들일 거냐도 중요한 거겠지. 그릇이 워낙 작은데 운이 흘러봤자 그릇에 담을 물이 얼마나 되겠냐고. 근데 그릇은 이만큼 큰데
이 물이 없으니까 담을 게 별로 없는 거지. 이게 이제 운하고 사주를 보는 기본 그 원칙이라고. 그래서 그릇도 크고 운도 이걸 다 담을 만한 운이 들어오고 그러면 큰 그릇이 되겠지. 내 그릇이 커요. 내 밥그릇이 크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비가 아무리 와도 내가 다 담을 수 있다 그러면 크게 되겠지. 이 사주인데 여기 이제 이걸 보자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전에 우리가 대운수도 구하는 법을 배웠고 대운의 흐름인데 초년에는 이제 비겁방으로 흐르니까 목방으로 흐르죠. 그 다음에 식상방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금방으로 흐른다고. 그러면 크게 우리가 보면은 이걸 이제 대운방이라고 그래요. 대운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방향. 그래서 인간은 원래 30년씩 4번을 산다고 봐요. 그래서 120년을 살아야 되는데 두 갑자를 사는 거야. 120년을 살면은 우리가 목화 금수에 4번이 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못 살고 보통 90에서 100을 산다고 보면은 보통 2개 반 내지 3개 정도를 산다고. 3개 살면 90년이고. 그럼 여기서 2개 정도는 괜찮고 2개 정도는 좀 힘든 운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3개 정도 괜찮고 1개가 힘든 운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 사주에 따라서. 여기서 지금은 목방이니까 목은 내 뿌리가 들어오는 이제 시기가 된다고. 그래서 목방은 그런데 여기서 제일 먼저 대입해야 될 게 재를 본단 말이야. 재의 비견방은 재극 목극토하니까 좋을 건 없겠죠. 이때. 그런데 얘는 요 시기부터 화방이 들어오니까 화생토가 되고 조우까지 만족하니까 얘는 요 시기에 가장 잘 나갈 거란 말이야. 화생토가. 그렇지. 조우도 겨울에 간목이니까 추운 겨울에 났으니까 조우도 화기운으로 들어왔지. 그 다음에 제격의 식상방으로 흐르니까 자기 능력껏 발휘해서 재물을 버는 사주가 되겠지. 그 다음에 말년에는 관이니까 재의 관이니까 자기 돈도 벌고 명예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초년이 조금 힘들 수 있었고 나중에 풀리고 노년운도 좋다 이런 식으로 크게 보면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일단은 그럼 용신기 오늘 잡고 이제 월지를 중심으로 요거를 목방이냐 목극토냐 여기 화방이냐 화생토냐 금방이냐 금극목이냐 이렇게 이제 대운봉은 그거부터 본다고. 그래서 우리가 1초 만에 사주를 볼 수 있다는 게 이걸 보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아 너는 초년이 조금 안 좋고 중년에 잘 나가고 말년운도 좋다. 우리가 이렇게들 흔히 이제 얘기를 하는 그 사주가 이런 걸 보고 얘기를 한다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각 10년까지 대운을 보고 해운을 보고는 세세하게 푸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야 너는 초년이 좀 힘들었을 뿐이지 너 이때부터 풀려 말년운도 좋아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대운방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크게 보면 1초 만에 볼 수 있겠지 이건. 그죠? 그래서 이제 가끔 유튜브 보면 사주 1초 만에 보는 법 해가지고 떠드는 애들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전부는 다는 아니잖아요. 전부는 다 아니지.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걸로 너의 흐름을 얘기해 줄 때는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면서 하나씩 풀면서 들어가는 거지 이제 대운으로. 대운 안에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이제 여기는 기묘 대운이고 경진 대운이고 신사 대운이고 이모 개미 쭉 가는 부분이지. 그 10년 안에 이제 별별 사건이 그렇지. 이 10년에 또 매 해운이 들어오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운이라는 것은 요 시기에 이러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는 거라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실행되는 거가 해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실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대운과 세운 관계는 어떻냐? 대운이 좋은데 세운도 좋으면 대발을 하는 거고, 대운이 나쁜데 세운도 나쁘면 그때는 아주 흉한 거고, 그 다음에 대운은 괜찮은데 세운이 안 좋으면은 그 세운 안 좋을 때 힘든 거고. 그렇지? 세운도
또 세운에 또 월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월이라는 것은 월은 그 월 같은 게 있지만 가장 그 센 기운이 연운이라고 일년운. 예, 일년운 속에서 월운이 그 벌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걸 볼 때는 월운까지 보지만 일반적. 그러니까 연운 자체가 이것도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 월운을 볼 때는 대운을 안 본다고. 연운하고 월운만 가지고 한다고. 연 얼마? 왜냐면 이 세 개를 대입하면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맞아요. 어떻게 해석할 건데? 맞아요. 이게 연운이 좋은데 월운이 힘들면 그때 조금 힘든 거고, 연운도 좋고 월운도 좋으면 이때 좋은 거고, 이 연운 범위 안에서 월운이 움직이는 거라고. 그럼 대운 보고 연운 보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월운 볼 때는 대운은 일단 접고. 그렇죠. 그러니까 연운 월을. 그렇지. 그리고 대운. 그러니까 연운 볼 때는 대운, 연운 이렇게 두 개로만 이렇게 봐줘야지만 사주를 풀 수가 있다고. 일진을 볼 때는 월운하고 일진만 본다고. 하루에 보는 운 일진. 월 자체가 이제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지. 원래 일진 볼 때는 내 일주랑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진 만약 오늘이 이제 화운이다 그러면 오늘 뭐 재운이 있겠네 이렇게 그냥 보고 많은 경우가 대부분 많지. 오늘 들어오는 운만 보고. 근데 하루 운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고. 만약 오늘 돈 받을 게 있다 그러면은 일진을 보는 건데 그 외에 일진이 맞는 거는 특히 드물다고. 그러니까 오늘의 운세라는 것은 그냥 찌꺼리는 거야. 그래서 월은 그럼 연운까지는 거제 사람들이 많이 연운이 제일 중요하다고. 연운이 올해 힘드냐 안 힘드냐 그러면 올해 중에서 만약 올해가 힘든 해다 그러면 올해 중에서 가장 힘든 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걸 짚어주면 되고. 그러니까 달이 그러니까 달도 계속 뭐 쭉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그 달이. 그러면은 올해 운 자체도 나쁜데 이 나쁜 운하고 비슷한 월운이 또 들어올 거 아니겠어. 그러면 그때 힘들겠지. 그 외에는 힘들지만 그냥 그럭저럭 가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모든 것을 운으로 다 풀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운으로 어떻게 다 설명하냐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때가 많잖아, 그냥. 그치? 그러니까 어떤 특별하게 어떤 나를 해코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굳이 그냥 보통적으로 흘러가는 것까지 다 풀이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그냥 이때 그냥 무난해요. 근데 올해 운 자체가 전반적으로 힘든 거니까 올해 풀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올해 운 자체가 안 좋은데 올해 월운 자체가 좀 좋았다고 해서 올해 운이 좋아지겠어? 그냥 힘든 가운데서 그때 조금 숨이 쉬는 거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근데 대운이 좋은데 이 좋은 대운을 해운에서 쳐버리면 이때 패가 커. 대운이 좋은데 대운이 뭐 자수가 와서 내가 좋았다 근데 오화가 올해 병원이잖아. 오면서 이거 때려버리면 이건 안 좋다. 좌우충이야. 그렇지. 그래서 대운이 좋은데 안 좋은 그러니까 그 좋은 대운을 세운에서 칠 때는 패가 크고 대운이 좋은데 대운이 안 좋은데 세운에서 운이 좋으면 그때는 좀 살만한 거야. 그래서 10년 대운이 다 안 좋을 경우에는 10년이 다 안 좋지 않고 또 3, 4년은 또 살만해. 그리고 한 7년 정도가 힘들어. 또 10년이 다 좋은 대운일 경우는 이때도 3, 4년은 좀 힘들고 7년이 좋고 그렇다고. 그게 죽으라는 법이 10년 내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10년이 좋은, 그러니까 그게 세상의 이치라고. 10년 내내 죽으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또 2, 3년은 살게끔 또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논리에 대해서는 다 설명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게든 인생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라고, 틀. 우리가 겨울이 춥다고 하지만 또 따뜻한 또 기운이 올 때가 있잖아. 여름이 또 다 따뜻하고 다 좋을 거 같지만 태풍 불 때 나무가 그냥 부러지잖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역에도 나오지만 잘 나갈 때 경계해야 되고 안 나갈 때 희망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게 동양 철학의 근간이라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대운이 이제 상당히 안 좋다고 칠 때, 대운이 안 좋아.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만나이란 말이야. 근데 추골이면은 거의 12월이니까 2년 정도 된 거라고. 우리 나이는 28살부터 이제 이게 운이 시작되겠지. 그런데 안 좋은 운이 초반에 시작돼 버리면은 대운도 안 좋고 세운도 안 좋게 그냥 시작돼. 그러면은 이 사람이 10년 동안 힘들 수가 있어. 왜냐면은 사람이 초반에 일단 망해버리면은 운이 좋다고 해서 그걸 회복하냐고. 더 망하지 않을 뿐이지. 그치? 아, 초년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내내 힘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전반기는 괜찮다가 말년에 조금 그때 안 좋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시기까지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10년 운이 안 좋은 운이 들어왔는데 세운까지도 안 좋은 게 초반에 시작됐어. 그러면 초반에 얻어 맞으면은 망한 거 회복하기는 쉽지가 않아. 그래도 젊으니까. 해도 우리가 사업하다가 한번 망해봐봐. 그거 다시 운 좋았다고 바로 회복돼? 쉽지 않지. 그래도 젊었을 때 한번 실패하는 게 낫지 않아요? 늙어서. 아니,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가 그때 겪지만 겪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실패하는 건 다 잃어서. 그렇지만 요 기간 동안에 한번 실패했다고 그 다음에 운 좋아졌다고 해서 너 이때는 돈 벌 거야 이래 하기가 쉽지 않다고. 아, 그렇지.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부분이지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대운 정도 가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겠지. 그게. 바로 저거. 그렇지. 성공하기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거지. 바로 다음 대운에. 그렇지. 그래서 이 대운에서 그 초반에 말씀은 아, 이 대운에도 너 조금 이제 근근히 버티다가 이제 좋은 대운, 좋은 해운 올 때 이때 너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걸 배우다 보면은 그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대운, 세운 대입하는 거라고. 요거는 어떻든 풀 수가 있는데 대운하고 세운하고 대입해서 어떻게 푸느냐 이게 제일 어려워한다고 이게. 그러게요. 근데 그거는 쟤네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그걸 계속 풀어봐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 사주 그 대운이 이렇게 아무리 좋아도 그게 받을 게 그러니까 그릇이 요만한데 운이 좋아봤자 얼마나 담겠냐고. 그러니까 이걸 까먹으면 안 되고 운이 좋으니까 너 다 재벌돼. 재벌이 될 그릇이 아닌데 어떻게 재벌이겠냐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데 여기서 운이 또 안 흘러. 그러면 세월을 때를 못 만났다고 그러는 거지. 이제 흔히 말하는. 맞아.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게 보면 요거랑 요거의 거를 푸는 건데 여기서 울고 웃는 게 다 이제 정해지는 그런 거지. 이게 전반적으로 사주 푸는 방법인데 말로는 다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실제 사주를 갖다 대고 하나씩 풀면서 여기에 설명했던 것들을 갖다 대고 기초에서 배웠던 걸 다시 리마인드 시키면서 풀고 해가면서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 이제 교육제도가 기초 가지고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기초만 떠들고 이 사주 푸는 쪽에서는 이걸 안 가르치니까 사주 배우다가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주 어떻게 푸는지도 모르고 재미도 없으니까 하다가 그만두고 사주 공부했다는 사람 되게 많은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다고. 사주는 결국 풀 때 재밌다고. 이 사람 거를 푸는 거니까 얼마나 재밌어. 내가 이 사람 뭐 어디 히스토리를 들은 것도 아니고 언제 만난 적도 없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딱 풀 수 있고 상대방이 맞아요 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희열을 느낀다고. 아, 내가 공부한 게 맞아 들어가는구나. 아, 이런 사람은 이런 성향인데 내 자신이 풀면서 공부가 된다고. 그러면 재미가 있어서 더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고. 옛날에 기초에서 공부 못했던 뭐 사주 명리학의 역사라든지 명리학자들의 저서라든지 그걸 찾아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맨날 뭐 쓸데없는 걸 많이 가르친다고. 무조건 사주는
명절을 정확히 맞추는 게 가장 관건이라 그래요. 우리가 100%다 맞출 수는 없어. 우리가 의사가 모든 환자를 다 그 치료할 수 없듯이, 그런데 이거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그 MRA로 볼 수 있는 건지, CT 촬영으로 볼 수 있는지, 엑스레이로 볼 수 있는지, 문진할 수 있는 건지, 공부를 많이 할수록 MRA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더 정확히 볼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하면은 그냥 뭐 엑스레이 가지고 뭐 제대로 뭐 판독 못 하면은 이제 못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그리고 이제 사주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그 당사자라고. 만일에 사주 풀다가 뭐가 안 되면 그 사람한테 이때 나는 이렇게 보는데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있다. 그 사람만큼 자기 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자기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고. 자기가 뭐 도사인 양 자기가 다 맞추겠다. 그거 힘들다고. 맞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뭐 다 물어볼 필요는 없지만 핵심적으로 자기가 웬만한 건 다 풀 수가 있는데 핵심적으로 못 푸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것들은 솔직히 내가 공부했을 때 이 시기에 이랬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안 됐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서 그걸 또 공부의 기회로 삼는 것도 좋고.